안녕하세요. 지식레이더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부동산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지라시 한 장 보셨나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떠도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엔 저도 그냥 누군가 만든 자극적인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최근 대통령의 SNS 발언과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지라시 속에 담긴 숫자들이 실제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방향성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9일이라는 날짜,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증발하게 될지,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과 국무회의 그리고 SNS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82.5%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시겠죠? 하지만 팩트부터 체크해보죠.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가 매년 연장되어 왔는데 그 최종 종료일이 바로 2026년 5월 9일이고 정부는 지금 이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아서 10억 원을 벌어도 세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억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2주택자는 세금이 2배, 3주택자는 2배 반 가까이 오릅니다. 이건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의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가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지라시 내용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5%라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70% 수준인 걸 95%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이상이 됩니다. 가령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만 연간 1,700만 원씩 나옵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까지 붙으면 세금이 6,600만 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봉 1억인 직장인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데 많은 은퇴자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면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검토할까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집값 안정을 위하여 정책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주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정책에 혼란과 고통을 받기도 하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17세기 영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시 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굴뚝세를 만들었습니다. 굴뚝이 많으면 부자일 테니 세금을 더 내라는 거죠. 집이 클수록 굴뚝이 많을 것이고 굴뚝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면 자연스럽게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리라 계산한 것이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굴뚝을 막아버렸고 아예 굴뚝을 허물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과 각종 병들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였죠.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세금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든 게 창문세입니다. 창문이 많을수록 집이 크고 집이 크면 부자일 것이라는 또 하나의 단순한 가정을 내세워 만든 세금인데 그 결과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벽돌로 막아서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두운 집들이 도시를 가득 채웠고 통풍이 사라진 공간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창문을 벽돌로 막은 그 공간들은 집주인이 아니라 하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결과적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려 했지만 결국 그 고통의 청구서는 빛도 없는 방에 살던 하인들과 서민들이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도 똑같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그들이 집을 던질까요? 아니요, 팔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신 그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얹어서 세입자에게 전가하겠죠. 결국 전월세 비용이 미친 듯이 오르고 그게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학습했습니다. 25번이 넘는 규제로 전국을 불장으로 만들었던 과거를요. 정부가 규제의 망치를 들고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외칠 때마다 시장은 보란듯이 더 큰 괴물이 되어 정부의 정책을 비웃었습니다. 지방은 좀 다를까요? 정부가 지방주택 수요 확충 3종 패키지를 내놓으며 다주택자들에게 지방 가서 집 좀 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줄 테니 인구 감소 지역 집을 사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인공호흡기일 뿐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입주 물량까지 급감합니다. 3년 전부터 분양시장이 안 좋아서 지은 집이 없거든요. 기존 매물은 양도세 무서워서 안 나오고 새 집은 없고 전월세는 폭등하는 퍼펙트 폭풍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지식레이더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국가의 정책은 항상 인센티브를 따라 움직입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 할 때 발생하는 균열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세금 폭탄이 터지기 전 다주택자들이 고민하며 내놓는 마지막 우량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주택자라면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한 룰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표심에 휘둘려 소중한 자산을 잃지 마세요. 저희 지식레이더가 여러분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영상도 많이 참고하시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의 정보도 귀 기울이면서 험난한 이 파도를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